여러분 안녕하세요. 회계상 거래 두 번째 시간인 매출 채권 및 대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과 일반 채권 또는 기타 채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중요하겠죠. 발생하는 아직 받지 않은 채권, 즉 미수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란 뭘까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은 뭐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럼 이익을 추구하려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일반적인 상거래. 그러면 기업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팔아야 되죠? 그렇죠. 상품 또는 제품 같은 거를 팔아야 되겠죠. 이렇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은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 생기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즉 외상으로 팔았다라는 의미고 어음을 받았다. 그래서 받으러움의 통합 계정을 매출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품과 제품은 어느 자산에 속하죠? 재고자산에 속합니다. 즉 재고자산을 사고 팔았을 때 발생하는 미수채권을 매출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채권은 이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모든 거래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외상으로 한 거죠. 이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였죠? 비품이었어요. 이 비품을 팔았을 때는 영업활동을 한 게 아니라 영업 외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 발생하는 미수채권을 일반 채권, 가장 대표적인 게 미수금이라는 계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이 발생했다라는 건 물건을 팔았다는 거죠. 이때 물건이라는 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거니까 제품 또는 상품 이런 걸 파는 거겠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수원상사의 제품입니다. 15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 즉 매출했을 때 당시에는 돈을 안 받았죠. 그래서 얘는 외상이 되겠습니다. 자, 외상. 제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죠? 자, 대변입니다. 자, 제품 매출 150만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50만원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나갔던 물품이 반품이 됐대요. 자, 제품의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5만원을 반품받아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반품을 받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적으로 분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놓고 마이너스 분개를 하셔도 됩니다. 자, 5만원 반품됐으니까 차변에 제품 매출 5만원. 그쵸? 반대로 이렇게 들어왔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5만원. 그리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외상 매출금과 제품 매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5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마이너스 5만원. 이렇게 분개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 마이너스 분개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5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 5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차변의 제품 매출 5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5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셔도 됩니다. 반품되어 왔다라는 것은 다시 회사로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외상대금, 즉 외상 매출금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수치 또는 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수. 회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수원상사의 외상대금 100만원. 이 외상대금이라는 건 제품을 판매했을 때
즉 매출했을 때의 외상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동사의 발행 당좌 수표로 수취하다. 자, 동사라는 건 거래처를 얘기하죠. 당사는 우리 회사, 즉 당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100만 원,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 밑줄 한번 걸으실래요? 자, 동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뭘로 한다? 현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 살펴봤습니다. 받을 어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받을 어음, 즉 어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발행해준 어음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데, 자, 어음의 종류에는 약속 어음이 있고 환어음이 있어요. 약속 어음이라는 건 거래처끼리, 즉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들만 있는 경우에는 약속 어음이라고 하고, 거래 당사자가 3인 이상, 즉 발행인 따로 있고 지명인 그리고 수취인 이렇게 다르게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환어음을 주로 많이 쓰는 데는 무역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런 어음 중에 거래처로부터 직접 받든 뭐 환어음으로 받든 어쨌든 어음을 받았을 경우에 이 어음을 받을 어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받을 어음을 받으려면 뭘 팔아야 되죠? 오, 그렇죠. 상품이나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팔았을 때 아직 받지 않고 대신 뭘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지 않고 어음으로 받았을 때 받을 어음이란 계정을 쓰는 겁니다. 그럼 받을 어음을 첫 번째 발행, 발생이라는 건 이제 매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일어나서 뭘 받은 거예요? 어음으로 받았을 때 수취한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취했을 경우에 효원 상사의 제품 30만 원을 매출하고, 자,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이 30만 원 일단 나갑니다. 그리고 대금은 당점을 수취인으로, 자, 당점을 수취인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나중에 돈을 받을 거죠. 자, 어음을 이제 되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당점을 수취인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동점이 발행한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점, 즉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으로 수령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받을 어음 3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거래처는 그렇죠. 효원 상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효원 상사 이렇게 두 군데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팔달 상사의 외상대금 20만 원을 팔당 상사 발행 전자어음으로 받았다. 아, 종이어음과 전자어음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약속어음은 종이어음이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음도 전자로 발행을 하고 전자로 수취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어음을 받았다. 그렇으면 받을 어음이 되겠죠. 자, 차변의 받을 어음 20만 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20만 원. 거래처는 그렇죠. 팔달 상사 걸어줍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거래처를 좀 걸어볼까요? 네, 연습을 좀 하실 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론에서도 거래처가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는 거래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가 누군지를 반드시 기록하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음을 수취했을 때 분개를 해봤고요. 어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어음이 뭐가 돼요?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되면 은행에 추심이라는 걸 합니다. 즉 만기가 됐으니까 나 돈 줘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만기 결제가 됐을 경우와 또 안 됐을 경우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만기 결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수원 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30만 원이 금일 만기되어 추심한 결과 추심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하고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는 수수료를 빼고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에서 1,000원 빼니까 29만 9천 원만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이만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29만 9천 원, 그리고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을 써요. 자, 수수료 비용. 만기 결제 시 추심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비용인 수수료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영업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래서 800번대 영업비용, 즉 판관비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정리를 했고, 그럼 받으러 오면 얼마짜리였죠? 30만 원짜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 오면 30만 원. 그럼 거래처는 그렇죠. 수원상사가 발행해 준 거니까 수원상사의 거래처를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배서양도라는 건 배서, 어음 뒷면에 우리 회사의 인적사항, 즉 우리 회사의 기본사항을 기재해갖고 양도라는 건 넘겼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다른 거래처로 넘겨준 거를 양도라고 합니다. 반드시 배서 양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음 뒷면에 우리 회사가 한번 거쳐갔다라는 걸 표시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배서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배서 양도란 어음 소지인이 언제 전에? 그렇죠. 만기일 전에. 만기일 전에는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어요. 근데 만기가 지나고는 넘겨줄 수 없습니다. 상품 대금이나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 타인에게 어음 뒷면에 뭐 한다고요? 배서 기록해갖고 양도하는 것을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강남상사에 외상 매입금 4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거래처 주식회사 금성상사 발행 약속어음. 여기 주식회사 금성발행이에요. 얘가 중요합니다. 약속어음 40만 원을 배서 양도했다. 자, 뭘 갚기 위해서? 외상 매입금. 그러면 차변에 대변에 있던 부채를 그만큼 감소시켜야 되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옵니다. 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은 누구 거예요? 강남상사입니다. 주식회사 강남상사 거래처 걸어주시고, 받으러음은 누구한테 받았었죠? 주식회사 금성상사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금성상사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은 강남상사, 받으러음은 금성상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서 양도하면 받으러음이 대변에 나타난다. 이번에는 할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각 거래로 했느냐, 차익 거래로 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데, 매각이라는 건 처분한 거죠. 차입이라는 건 빌려오는 거죠. 서로 다릅니다. 자, 매각 거래로 했을 때의 분괴와 할인했을 때, 차입했을 때의 거래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론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실기에서도 많이 다루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별표 한번 할까요? 예. 기록 잘 하세요. 어음의 할인이란 은행이 어음 소지인의 의뢰에서 액면금액으로, 자, 은행이 액면금액으로 만기일까지 이자를 공제하고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것을 할인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할인료는 밑줄 그세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즉 매출채권을 팔았을 때 손실을 봤다라고 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자, 그래서 매각 거래일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온다. 할인료에 대해서. 그러면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당사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매출처인 건선상사, 중요하죠. 건선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100만 원, 약속어음 100만 원을
은행에 할인하여 할인료 10만원, 할인료 1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단, 매각거래로 간주한다. 그러면 매각거래니까 할인료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차변에 일단 받으러옴을 먼저 내보내도록 할게요. 차변을 먼저 하는 것보다 대변을 먼저 할게요. 받으러옴은 100만원인데 누구 거였어요? 건선상사. 그렇죠. 건선상사의 100만원을 일단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건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차변의 보통예금은 할인료 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저 1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그럼 100만원에서 10만원을 빼니까 90만원이죠. 자, 90만원 들어왔고요. 할인료 10만원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정리한다. 할인료를 계산하는 공식은요. 받으러옴의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그렇죠. 어음에 나와 있는 액면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액면금액 곱하기 할인율, 은행에서 정해준 할인율, 그리고 할인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할인 기간은 만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만기까지 얼마를 하는지 월할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일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남아있는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이번엔 차익거래 가보겠습니다. 자, 은행이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 이자를 공제하고 차입하는 거, 즉 빌려주는 거예요. 이때 받으러옴은 뭘로 하냐?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단기 차입금, 이자와 은행 수수료는 이자 비용, 즉 할인료는 이자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중인 8달 상사의 받으러옴 100만원을 미래은행에 양도하였으며 이자 10만원, 수수료 만원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단, 차입거래로 간주한다. 차입거래로 간주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단기 차입금과 이자 비용이라는 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빼고 받았으니까 100만원에서 11만원을 뺐죠. 그래서 현금이 8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자는 10만원과 수수료를 더한 11만원이 이자 비용이 되는 거고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쓰는데 이때 단기 차입금 계정은 미래은행에서 차입해 왔잖아요. 그래서 미래은행이 됩니다. 이때 받으러옴을 쓰시면 안 돼요. 차익거래에서는 받으러옴 계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음이긴 하지만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쓰고 우리가 돈을 어디서 빌려왔냐? 미래은행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미래은행으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00만원. 차익거래에서는 받으러옴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이자 비용은 받으러온 금액의 이자율 기간 해갖고 이자와 그다음에 은행 수수료를 더한 걸 이자 비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음이 만기로 해서 추심 의뢰를 했는데 상대방이 부도를 냈어요. 부도를 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에 정리를 하시고요. 부도와 관련된 수수료가 있어요. 이 수수료는 무조건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에 더하기, 즉 포함하셔야 됩니다. 예제는 제품을 매출하고 인천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 200만원이 부도 처리되었으며 부도와 관련된 비용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어음은 200만원짜리예요. 자, 받을 어음은 200만원짜리를 대변에 내보내고 거래처는 인천 상사를 갖다 놓으셔야 되죠. 인천 상사 갖다 놓으시고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을 쓰는데 여기에도 인천 상사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도 어음과 수표가 누구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 상사 걸어 주시고 그런데 부도와 관련돼서 처리한 비용이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10만 원을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에 더해 놓으시고 현금 10만 원 대변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채권을 다 거래처로부터 다 회수하면 좋은데 회수가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불가능할 때 이거를 비용으로 개선하는 거를 대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손을 처리할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충법을 쓰고 있어요. 즉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을 먼저 갖다 쓰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만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예. 자, 그랬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출 채권이 못 받게 됐을 때, 즉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대손 처리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의 대손 처리. 외상 매출금 20만 원이 파산했대요. 거래처가 파산했으니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은 걸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상 매출금 20만 원이 대손 충당금 잔액, 즉 합계 잔액 시산표를 열어봤더니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 20만 원 충분히 갖다 쓰고도 남죠? 이럴 때는 차변의 대손 충당금을 몽땅, 즉 20만 원 회수하지 못할 채권만큼만 갖다 쓰는 거예요. 잔액을 다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자, 회수하지 못할 금액인 20만 원을 갖다 씁니다. 대손 충당금 갖다 썼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20만 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거래처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봤더니 10만 원만큼만 있습니다. 자, 이 10만 원 몽땅 갖다 쓰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10만 원. 외상 매출금 20만 원.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10만 원이 부족하죠? 10만 원 부족한 거를 뭘로 정리한다? 비용인 대손상각비로 정리합니다. 대손상각비 10만 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예요.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0원. 우리가 축적해 놓은 게 없답니다. 없으면 모두 다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대손상각비 20만 원, 외상 매출금 2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데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갖다 쓰시면 되고요. 이때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채권 또는 기타 채권이 있죠. 뭐가 있죠? 미수금이 있습니다. 대여금이 있고요. 대여금이나 미수금도 못 받게 됐을 때 대손 처리하거든요. 이때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계정이 뭐냐?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영어 외 비용인 계정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출 채권만 대손상각비입니다. 매출 채권 외의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쓴다라는 거 얘도 별표 중요하니까. 네. 이번에는 이렇게 대손 처리했던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파산을 했는데 다시 회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받았을 때 이거를 채권의 회수라고 하죠. 이미 대손 처리가 되어 있던 채권을 회수했을 때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저기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대금 30만 원이 금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고 대손 처리하였던이니까 얘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 해서 3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때 외상 매출금이냐 받으러옴이냐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 계정은 서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손 충당금으로 정리한다. 전년도에 처리했든 단기에 처리했든 무조건 대손 처리되었던 채권을 회수했을 때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되면은 우리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세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1%.
1%를 설정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업회계 기준에. 자, 그러면 결산 시 대손 예상액을 계상해서 설정을 하는데 공식은 결산일 채권 잔액입니다. 이때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대로 계산하시고 받으러옴은 받으러옴대로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얘를 더해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각자 계산하셔야 돼요. 설정률은 회사에서 정한 율. 그런데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설정률은 1% 또는 실정률이라고 해서 대손율이 많은 경우에는 또 그것도 인정해주는 경우 있어요. 금융기관은 돈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2%까지 또 연장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충법을 쓰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줍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 예상을 설정을 했을 때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사는 기말 채권 잔액 2천만 원에 1%를 보충법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의 1%면 20만 원이죠. 자, 20만 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기잔액시산표를 열어봤더니 대손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럼 몽땅 다 설정해야 되겠죠. 총 20만 원 설정합니다. 전액 설정. 잔액이 없는 경우 대손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20만 원 해서 대손충당금으로 정리하시고 잔액이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20만 원 중 10만 원을 빼니까 10만 원만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 예상 설정액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만 추가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10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설정하고요. 이번에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25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20만 원보다 얼마만큼? 5만 원만큼 초과했습니다. 이 초과분은 환입을 하셔야 돼요. 예상 설정액보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큰 경우 초과되는 잔액만큼 환입한다. 이때 환입은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충당금 줄여주시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5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대손충당금 환입은 영업 외 수익이 아닙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마이너스로 금액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합니다. 네. 거기에 마이너스라는 건 빼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익이 발생된 걸 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출 채권이 무엇이며 대손 처리했을 때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